선생님, 다시 또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몸의 전체적 구조인가요? 원리들이었나요? 제목이 큰 제목이 뭐였죠? 구조, 전체적 구조에 대한 얘기. 네. 그 몸의 전체적 구조를 선생님 좀 개괄적으로, 예, 보니까 단전하고 십신, 뭐 사중, 외부기, 전기신, 원천, 뭐 이런 얘기 쭉 돼 있던데요. 네. 이렇게 또 묶으셔서 몸의 전체적 구조라고, 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우선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이나적인 수련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항이죠. 원래 그 반항으로 하는 거라서 다른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만 고집을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런 식으로 몸의 구조를 이렇게도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 차이나식이라는 거는 연정화기부터 시작해서 연어 합도까지 쭉 진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수행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의 운행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그 수련을 할 때 전체적으로 가져야 될 그 몸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요.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중의도 나오는데, 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수련에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좀 더 몸을 구조적으로 아니면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썼죠. 단순히 단전, 배에 단전 있고 그 다음에 동맥 올리고 인맥 내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이해하면 너무 그것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의식도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좀 협소하게 돼요. 협소한 이해가 협소한 수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협소한 심리적 마음의 이해까지도, 마음의 형성까지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더 몸을 입체적으로 다르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해가면서 수련해야 나중에 수련에 대한 이해할 때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초기 조건이 끝까지 집요하게 영향 미칩니다. 네. 그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적이든 지식이든 정신적인 거든 다 마찬가지고, 초기에 가졌던 지식, 정신, 마음 크기, 구조, 이해 이런 게 나중에 수련에 지대하게 끝까지 미친다고요. 네. 더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고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것만 해당하는, 아니 우리나라 식으로 미리 다른 관점이나 다르게 이해하는 지식이 있다는 걸 써놓으려고 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게 이제 지식이거나 관념이라면 그게 또 나중에 결국 몸이 되어 가는 거, 선생님이 설명 들어보면 그게 다시 몸이 되어 가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정확한 이해를 해야 바른 몸이 되어 가는 게 좀 수월하다, 이런 뜻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차이나 그러면은 그 도가적 수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선생님 예전에 쓰셨던 호두 도가 수련서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인일을 걔네들은 내단이나 금단이라고도 하고 그걸 현일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호두 혹시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일이요? 네. 현일에 도가 수련에 현일이라는 게 그렇게 쓰나? 예, 그 내단 걔네들의 뭐 원종자 법원가 거기에 보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금단을 지인일이라고도 그러고 현일이라고도 한다고 뭐 그렇게 있던데요. 제가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쓰셨는데 공교롭게 걔네들이 쓰는 용어랑 비슷해요. 그게 예. 걔네들이 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요즘 사람은 던전이나 이제 구슬처럼 이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이 좀 물리적인 유물론적으로 길을 이해해요. 차이나 그 수련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차라리 보려면 차이나 원서를 그 원서가 아니라 이제 번역된 거라도 네. 그걸 보는 게 나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만약에 그 기에 대해서 또 뭐 단전이나 그 외에 그 안에 이루어진 뭔가에 대해서 현일이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건 다른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물론적인 이해로 하고 싶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과거 것을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고 곡해가 너무 커요. 옛날 사람들은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 유물론적인 지식, 물질의 또 감각적인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자꾸 그런 식의 오해를 해버린다고요. 생각보다 차이나 수련서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게 오히려 지금 그 우리나라 군수단체가 막 하는 그런 식의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잘못하면 오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군수단체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차이나 수련서를 보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건데 그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 차이나 수련서 특히 선생님 어떤 책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다요. 다 좋아요. 아, 다 좋아요? 사실은 제가 예, 오늘 저기 온바울 준비하면서 차이나 수련서 다시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해명경이니 천선정리니 뭐 예, 봤는데 무슨 네, 소리인지 그 정도면 예, 좀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할 때 지금 우리식 아니 현대식이라고 해. 현대식 사고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배경 지식이 사전 지식이 예. 현대적인 사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을 배웠거나 뭐 감각적인 사고를 하는 지금의 익숙한 사고 체계로 그런 책을 읽어봐야 오해가 생겨요. 결코 그 뜻은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게 돼요. 예, 그것도 그런데 선생님 책에 익숙해져서 그 차이나 수련사가 좀 잘 안 읽히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단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할애하셨는데 단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좀 이전에도 바알강에서 대전에서도 하실 때도 단전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단전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전의 시작이 원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선생님?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우선 구체예요. 원형도 구체고 단전도 구체인데 이 구체가 볼 수가 없어서 또 오해가 생기겠지만 우선은 이 구체이기 때문에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단원이란 말 썼는데 예. 자, 우선 구체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형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구체를 띄고 또 사람도 그런 원형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건 말해도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형 상태가 있어요. 구체가 좀 더 단원적인 형상이 좀 더 근원적인 형태이긴 해요. 이게 지금 선생님 책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날 때 3단전으로 구분된다고 쓰셨는데, 네. 예.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말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가 예. 이제 확장하잖아요. 예. 분열도 일어나고 그래야 몸의 형태가 되는 거죠. 서로 그 기능적으로 분열된다고 해야 되나? 머리, 배, 가슴식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역할이 분리된다는 건가요? 역할? 어렵게 얘기하면 그냥 도덕기는 식으로 가는데 하나가 3개가 되고 3개가 뭐 이런 뭐 6개가 네. 되든 만물이 이런 되고, 식으로 네. 나아가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생일, 예. 일생삼, 네. 삼생만물 이거요. 예. 예.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하면 그건 왜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저기 형관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도덕경을 떠올렸는데 바로 네. 말씀하셨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네. 그러면 단전이 선생님 한 11cm 정도의 크리스탈 같은 푸른색이 도는 구체라고 선생님 설명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게 3단전으로 나뉜다는 거는 그런 구체 형식으로 이렇게 3개로 나뉜다는 건가요? 각각 그 구체 그 단전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 단전을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응축시키면 말 그대로 그 정도 크기 주먹만한 크기인 거고. 네. 근데 이게 그 보기 나름이기도 하고 그 역할 나름이기도 한데 이게 움직일 때는 구체 형태가 또 안 되기도 해요. 그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요. 활성적인 단전 아니면 비활성적인 단전 그리고 또 가마 운행에 해당하는 단전 아니면 이게 그 나누어져 있는 식으로 또 역할인 건데 그렇게 다양하게 그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런 모습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런 모습 이렇게 띄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적으로 그 설명하냐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cm 정도 구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크기 자체 가장 축소했을 때 그 정도 크기로 인간이든 뭐든 원형의 상태가 그 정도 크기인 거고 단전도 그 정도 크기인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상태, 원형 기본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계속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앉았다 섰다 움직이고 뭐 생각하고 감정 일어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 상태이기보다는 이게 그 모양이 바뀌어요. 그 활동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크기가 또 더 커지거나 이상한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마 운행할 때 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가가 단전이고 이게 단전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전이 어느 정상적인 활동 상태 아니면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본 활동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아마 단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 만들어진 것을 단전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지가 이게 애매한 건데 그래서 원래 차이나식으로 가면 축기인데 이 축이 쌀 축자라기보다 이게 기본이 이루어진 거나 아니면 어떤 준비 상태가 되었다고 하거나 그런 의미로 쓰는 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쌀 축으로 예. 축대 쌓듯이 아니면 예, 예. 벽돌 쌓아놓듯이 쌓는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준비 상태예요. 그 한문 내 책도 축이 잘못 쓰여 있던데 그 한문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그 차이나식으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말한 활자시라든가 단전이라는 것도 그 쌓여서 어떤 단체 그 단전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준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을 하다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러니까 단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운행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차이나 수련세에는 활자시나 이 개념이 있긴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가 그 단전이 제대로 완성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본인이 어떻게든 알게 해주려고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완성됐는지 자기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단전 상태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스승이 필요한 건데 그나마 글로 써주려 보니까 이제 좀 어거지를 써서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그걸 이제 요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어거지로 이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때다, 지금 이 상태, 이런 상태, 저런 상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하게 돼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고, 원래 단전을 말하고자 했던 그 책의 내용들은 그런 개념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준비 상태예요. 그럼 선생님 그 단을 원단과 활단과 수단으로 구분. 네. 예. 그렇게 나눈 적도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준비 상태라는 거는 활단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활단이에요. 활단이 생리활동의 활동에 해당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것도 그 다음형, 소주처연이나 임동맥, 내수처연이나 이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그 활단이 되는 거예요. 활단도 여러 활이 되잖아요. 활동할 때 활, 예. 생리활동, 아니면 수련활동. 예. 그러면은 원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원형으로 있던 단이 우리 몸이 태어날 때 3단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원래 단을 원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건 활단, 그 다음에 수련에서 자천으로 어우러지는 단은 수단,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수단인 예. 것 같은데. 수련이 준비됐다는 건 수단이라고 말한 거 아닌가? 선생님, 제가 일단은 생리활동이고, 생리활동이 하다 보니 생리활동하는 단전 모습은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예. 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상태를 모양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수단이라고 했던 게 아마 수련을 통해서 네. 변형된 네. 상태를 말하려고 수단이라고 했던 거 아닌가? 네, 수단은, 네. 그 자천해서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단을 우리가 단전이 네. 형성됐다고 했을 때 그 단을 수단이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분했겠죠. 예. 예. 그러면은 그 현재 뭐 선도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 뭐 단전호흡 한달 수련하면서 이제 단전이 생성이 됐냐 안 됐냐를 고를 때 뭐 단전이 계속 뭐 기를 모아가지고 뜨거워지던가 뭐 그런 징조들을 보고서 단전이 됐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소주처럼 뭐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근데?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그게 대중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죠. 제 말은 좀 억지 쓴다는 거죠. 그게 뜨거워져 있거나 어떤 뭐가 느껴지거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각이라고요. 그런 감각으로 단전이 정확하게 형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걸 단전이라 할 수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그걸 하나의 지표로 쓸 수는 있는데
지표로 쓸 수 있는 거지 명확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중성이라니까요. 차이나 그 책도 책으로 쓰려고 하니까 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한 번에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나마 왜곡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걔네들도 나름대로. 근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다시 대중화시켰잖아. 도장에서 가르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그럴듯해 보여야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그럴듯해 보여야 되잖아.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걸려요. 요즘은 회원비를 받아야 된다고요. 단순히 자기가 연구해서 말하는 정도에 끝나면 이렇게 강하게 왜곡하지 않을 건데, 사람을 오게 해야 되고 또 와서 돈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렬한 것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자기가 느낄 수 있게, 자기가 공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 말들이나 그런 자극, 감각,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말하게 된다고요. 선생님, 그런데 자기 점검이나 계제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기수련이나 기의 느낌 뭐 이런 걸로밖에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바라는데, 자기가 수련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기수련도 완벽하지 않아요. 기수련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수련으로 좀 더 자기 수련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처럼 알려진 것을 감각이라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의 취향에 그게 맞아서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선정, 불교적으로 말하는 사선정이라든가 좀 더 관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사고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쉬워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또 기수련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는 거냐면,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 감각을 이용해서 수련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배가 뜨거워지고, 배가 팽창이 일어나고, 또 안에 뭔가 이물질이나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동맥에 흘러갈 때 뜨거운 게 흘러가고 뭔가 흘러가는 감각이 있고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 이때 맞는단 말이에요. 꼭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도맥 또 흘렀고 이후에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됐을 때 하나의 정체기를 누구나 겪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수련의 정체기를 겪게 되는데, 이 정체기를 겪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체됐다는 거, 또 그리고 후퇴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수련 진행하고 자기의 인지하고 이 인지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일치가 계속 일어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이 어느 순간에 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수련을 실제 진행하고 자기가 이해한 거 하고 그리고 인지되는 거 하고 이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이 불일치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 기수련도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수련이 진행이 되는 것이 장담할 수 없어요. 대개는 이때부터 안 맞아요. 좀 어렵나 말이?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납득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게다가 사단체를 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부분을 안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서 안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기수련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일치가 일어나요. 실제 진행한 거와 자기가 느끼는 자기 수련 경지하고의 이 불일치 상황이요. 이게 문제예요. 기수련이든 어떤 수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든 간에 이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 불일치를 겪어야 돼요. 한 번은
이걸 겪어서 넘어간 사람들이어야지만 자기 수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근데 이 불일치를 제대로 못 겪었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난 수련 정도 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유는 이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불일치도 못 가봤거나. 많은 사람들이 1년 했다, 2년 했다, 뭐, 그래서 내주천 이루었다, 아니면 뭐, 전신주천, 그리고 대주천 이루고, 금단 이루었다, 아니면 뭐, 금단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사람 뭐, 출신도 했고, 어디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한 번의 불일치를 겪게 되면 그동안 이루어진 건 다 사라져요. 아무 의미 없게 돼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 고단자가 돼서 뭐 6단 되고 10단 되고 8단 되고 100단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불일치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언젠간 이 불일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겪고 올라와야 이게 그 사람의 계제나 아니면 수련 진행이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룡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이제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있어요. 뭐 엊그제 기단인 것 같은데 벌써 광단인 거고, 벌써 또 뭐 나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금단 넘어가고 이게 부러울 같이 보이는데, 저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이제 강연적에 볼 때 넘어갔으니까 넘어갔다고는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전 그것도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불일치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분명히 계제가 내려올 건데, 전 이때가 제일 난감해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래서 그럼 미리 안다고 해서 아직 지금 계제가 이만큼인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이걸 지금 올라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질투하거나 문제 생길 텐데 또 본인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나는 당연히 이만큼이라고 하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불일치가 일어날 때 그래도 자기는 내가 이렇게 계제를 줬으니까 그 계제에 맞게 있을 거라고 알기도 하고, 이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렇고 타단체도 그렇고 기술원으로 수련 계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예요. 이 초기에만 일어나요.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요. 단전 만들어지는 것 좀 느끼고 인동맥 도는 것 조금 느끼고 해서 이제 맞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숙성 기간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걸 오행을 말하면 토의 기운이에요. 토가 와야 돼요. 이게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나서 막 할 때는 이게 잘 맞아요. 앞으로만 가거든요. 앞으로만. 그러다가 토의 단계가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 이때 이제 그 회의감, 의심, 그러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자기 비판, 자아 비판, 비판적으로 자기가 해온 거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생긴다고. 이게 안 생기면 맹목적인 인간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문제가 생겨요. 이 비판이 빨리 와야 돼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갔으면 보이는데, 이 한 번 비판 걸릴 때 다 무너져요. 이 비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토에 해당하는데 이 토가 자기가 된다고요. 토를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네. 생각을 자꾸 해서 이게 맞냐고, 정말 내가 제대로 온 거냐고, 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걸 정책이라 그러고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내가 온 거하고 이 차이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이게 스승이나 누군가가 내가 또도 느끼기에 인동도 일어난 것 같고 대주진도 일어난 것 같고 금단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도 느끼고 뭔가 직감도 발달된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 이게 수련이냐, 이게 도냐, 이게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는 그거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족감이 들지 않아요. 이게 대단하다는 그 수련인 거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해온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거나, 이게 도일까? 정말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걸까 하는 실망감도 들고 신비감이 조금 이제 사그러들고,
분발심도 조금 떨어지고 욕망도 좀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시기의 시기가 온다고요. 누구나 다. 이게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없어요. 이건 오행이라고 설명했듯이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맹목적인 사람 이렇게 된 비판이 되는데 이건 어쨌든 간에 빨리 오는 게 있고 늦게 오는 게 있는데 누구나 와요. 또 와야 돼요. 이게 누구나 다 한 번씩 와야 이걸 제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온전하게 그 다음에 넘어가고 진짜 자기있게 돼요. 이건 한 번 오고 끝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게 한 번 갔다가 이게 2보 전진 1보 후퇴예요. 네. 항상 그래. 항상 그 오행이 뭐 한 번 더 끝나요? 그러면 1년 4계절이 한 번 오고 끝나냐고요. 매년 와요. 매년. 그래서 매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매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거 1년 한 거 되돌아보면서 정말 맞는지 재검토해야 되고 한 발 갔으면 제대로 갔는지 또 검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매번 일어나요. 매번.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고 이게 일어나고 이걸 견뎌내고 이걸 해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제대로 된 게 됐는데 이걸 각 단체에서 안 가르친다고요. 아무리 기회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뜨거운 기가 동맥으로 올리고 또 엄청나게 시원하고 차가운 기운이 인맥으로 내리는 건 매일 느낀다 하더라도 가짜가 돼요. 봤어요? 이런 것도. 네, 그냥 막 때문에 그래요. 예, 불태전이라는 말 때문에 퇴보 없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태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 사람들이 불태전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불태전을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다고. 옛날 사람이 평상심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심이라든가 이 말이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 단계 간 사람들이 쓸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 이게 수련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경지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쓰면 허영이라고 제가 그럽니다.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허영이에요 그건. 네.